안녕하세요, 버미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봤자 3개월이 좀 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좀 추려봤어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궁금한 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을 추려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한 내용들을 크게 2개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격증 관련 질문하고 취업 질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최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자격증 질문이에요. 먼저 운전면허증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분야나 부서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입사를 하시고 나면 생각보다 운행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 업무를 하는 팀의 경우는 은행에 갈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급여 매달 지급해야 되지, 통장 정리해야 되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설 근처에 은행이 있다고 해도 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행이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면 다행인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팀의 경우도 각 지역구에 있는 시청에 공문이나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이용인 가정 상담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데 매번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면허증은 취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실운전이 가능해야 취업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1종과 2종 중에 뭘 따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솔직히 2종을 취득해도 업무를 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인 곳도 있어요. 주 야간보호센터나 이용인을 모시고 송영 서비스 하는 그런 곳들은 12인승 이상 스타렉스를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1종을 취득하시는 게 향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자격증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력서에 한 줄 더 적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취득해도 되지만요, 요새 젊은 분들은 컴퓨터를 워낙에 잘 다루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은 취급을 안 해주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부서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계나 전산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은요,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사실 쓸모가 전혀 없진 않아요. 내가 배운 기술이니까. 문서 작업할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다. 요새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양식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매년 양식이 조금씩 수정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 복붙, 저장 이 정도로만 기본적인 것만 단축키 외우셔도 서류 작성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 자격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격증에도 2가지가 있어요. 국가 자격증하고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 자격증은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동차 운전면허, 기술사, 산업기사 등 이렇게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말하고요. 민간 자격증은 행정관리사, 자산관리사, 그 다음에 한자급수,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이렇게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말해요. 근데 문제는 민간 자격증은 사실 취업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민간 자격증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은 자격증 한 개당 약 10만원 정도면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취득 시간도 생각보다 빠르고 교육을 듣고 시험 문제 한 20문제 정도 풀고 나면 진로체험지도사 1급, 인성교육지도사, 그 다음에 중국어 지도사 1급 이렇게 취득이 가능해요. 그거에 비해 국가 자격증은 오래 걸리면 한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자격증이어서 바로바로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민간 자격증은 취업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럼 민간 자격증은 아무 쓸모가 없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쓸모가 없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부서에 조금이더라도 내 성의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민간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가 사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내 준비 과정이고 그걸 오히려 이력서에 또는 면접 때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시고 나라는 사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자는 거죠. 해보는 거죠. 자격증에 나를 붙이지 마시고 나한테 자격증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취업 질문 중에서는 손가락으로 뽑자면 정말 많이 나온 질문인데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은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확정을 짓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 가능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은 댓글로 사회복지사 2급은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사 2급으로 서울에 있는 복지관이나 재단 이런 곳에 취업하는 거는 어렵죠. 사회복지사 1급을 우대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회복지 시설이 복지관이나 재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낮추시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시설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대나 학은제, 사이버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 2급을 취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분들은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조건이 안 되실 거예요. 복지 관련 시설에서 1년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난 복지관 아니면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상황과 스펙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그 리스트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서 베스트인 곳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1급을 취득한 다음에 복지관이나 재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인서울 4년제 졸업에 1급 자격증이 있는 고스펙 사람들하고 지금 내 스펙으로 경쟁 안 되는 건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요새 존버라고 하죠. 존버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간혹 질문하시는 게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상담을 드릴 때는 포기하지 말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질문을 주신 분들도 대략 아실 거예요. 제가 겪어본 현장은 젊은 사람들도 사회복지사 취업이 어렵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웬만한 마음가짐 아니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스펙에서 경쟁이 안 된다 이거보다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컨텐츠 만들려고 하다가 구글에다 사회복지사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법이 개정이 되니까 취득하려면 지금이 기회다 이런 광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마 작년 말에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1년 과정이 끝나는 올해 말 정도 되실 거예요. 이때 취업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실 거예요.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사회복지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사회복지사도 점점 고스펙화가 되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요, 졸업과 동시에 1급부터 무조건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저희 시설에 입사하시는 신입 직원분들도 대부분 1급 취득하고 오고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의 히든 카드를 준비해 보셔라.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시면 돼요. 말은 참 쉽죠. 그래서 예로 들긴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경력 1년이 있었지만 4년 동안 경력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놓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내 이력서를 보면 뭐가 제일 약할까?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 최대한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사 2급하고 경력 단절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예전에 뮤지컬 극단에서 3년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부각을 시켰냐면 저는 뮤지컬 일을 하면서 기획이랑 홍보 일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비록 경력 단절이지만
공연 기획과 홍보 일을 하면서 뭐 기획서 작성도 많이 해봤고 여러 수요처들을 관리하는 명단을 혼자 엑셀 서식을 활용해서 만들어 봤었어요. 이 경험들을 살려서 뭐 프로포절 기획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후원금 모집이나 뭐 클라이언트 명단을 예전에 만들었던 엑셀 서식 제가 만들었던 거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경험들을 서로 연관을 지어서 제 공백을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뮤지컬 했던 경험들을 놓고 보면 뭐 저한테 베스트였던 직무는 기획팀에 지원을 해야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였어요. 히든카드라는 게 되게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카드는 이런 거예요. 내 경험을 장점화시키는 것.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마다 다 사연이나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력서에 잘 녹여보세요. 그리고 내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절대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취업 준비가 사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